안녕하세요. N팁 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장 마감 시황이고, 오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가 반도체 관련해서 은행 관련해서 강했던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순위로 맥신, 초전도체,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 그리고 장 초반에 이제 보라티알이나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갭을 띄우고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좀 보였는데 초반에는 일단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흐름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태경산업, 휴비스, 아모센스, 센코나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 휴비스를 중심으로 대장주로 해서 조금 움직임을 보였는데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좀 주도주의 성격을 좀 띠면서 태경산업이 2번 주 휴비스가 대장주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대장주인 휴비스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태경산업을 좀 따라붙어서 이렇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오전장에 이런 식으로 휴비스가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붙어서 같이 좀 매매를 했고, 장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영순위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장중에 이제 트래킹 쫓아가는 자리에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이렇게 맥신이 움직이기 전에 뚜렷할 어떤 테마, 섹터 이런 쪽으로 좀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반도체 쪽으로 조금 힘이 쏠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강했다가 약간 조정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을 동반했다가 조정을 주고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와중에 장 초반에 또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 주도 테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신성 ENG도 그렇고 올라오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휴비스, 맥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주도주를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은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됐고 장 초반에는 랩지노믹스도 좀 강했어요. 랩지노믹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을 좀 띄우면서 크게 좀 상승을 했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윙 계좌를 따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사서 이 자리에서 좀 파는 이런 식의 좀 매매를 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고 테마가 살아있고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 과정에서 차트나 호가창으로 대응을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하방으로 흐르고 좀 더 조정을 거친 후에 이런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좀 뜬금없이 좀 아주 뚜렷한 뉴스 없이 그냥 뜬금없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장 전에 예상 체결 등락률을 보면서 이 종목이 왜 오르지 갑자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좀 팔고 나왔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윙 관련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갭 상승이 크게 뜬 날 웬만하면은 최소 절반이라도 이제 익절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만약에 절반만 익절을 하고 들고 있었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흐르는 과정에서 아마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음봉을 좀 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꺾였다 이제 하방으로 무조건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좀 들고 있는 물량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았다. 충분한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맞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지금 디알텍도 움직였는데 오늘 디알텍은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렸다 이런 걸 반복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AI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도 그랬지만 커플링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디알텍이나 랩지노믹스도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서로 그 커플링이 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까다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개별주 종목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N솔도 그렇고 누리플랜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장 초반에 또 살짝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KN솔도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계열사나 이렇게 같이 연관돼서 뭐 묶여서 테마로 가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개별 종목 이슈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맥심 관련된 테마들이 테마로 묶여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K엔소를 개별 종목으로 건드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는 있었으나 이런 자리에서 꽤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굳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전장은 마감을 했고 중간에 이제 인상가 그리고 보라티알이 한 번 더 흐름을 줬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인상가를 좀 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장에 그렇게 수익을 내고 굳이 뭐 무리해서 쫓아가지는 말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테마주의 패턴이죠. 장 시작하고 갭을 띄운 다음에 하방을 줬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대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최근에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인 게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가 이런 식으로 뭐 상한가를 갔다가 또 무너졌다가 심지어는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 막 이런 그림을 보였었는데 인상가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그래서 보라티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둘 다 매매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1시에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뭐 어떤 관점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든 맥신이든 오염수 방류든 이런 쪽으로 어떤 테마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탑다운으로 봤을 때 산업 전반적인 섹터에서 건드려줄 수 있는 테마가 중장기적으로도 좀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산업에서의 먹거리가 있는 섹터들이 아무리 테마라고 하더라도 좀 여러 번 엮여서 어떤 급등락의 어떤 변동성이 막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말씀드린 이런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오염수 관련된 테마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염수가 오전장에 좀 움직였다. 잡지는 못해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변동성이 좀 커졌다. 이 이후에 그리고 오후장에는 이제 또 한 번 또 다시 초전도체가 움직였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질기다 할 정도로 변동성이 참 커졌는데 더 가관인 건 이게 움직임이 참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상한가 하한가와 정적 VI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변동성 완화 장치잖아요. VI라는 개념 자체가 그 변동성 완화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뭐 1분봉에 10%, 뭐 15%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걸 보면 참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에요. 어려운 장이고 뭐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별주들 어떤 시가총액이 작거나 거래대금이 갑자기 몰리는 종목에서는 VI도 없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뭐 80% 70%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선물 시장도 아니고 현물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사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정말 주도주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대금도 많이 터지고 최근에 관심도 매우 핫하게 붙는 이런 종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아무튼 좀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 관련해서 오후장에 좀 변동성이 붙고 하방으로 좀 변동성이 또 강화되면서 신성 델타테크 뭐 덕성 파워로직스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태경산업을 오후장에 조금 매매를 했습니다.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개념에서 오전장에 좀 들어갔고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걸 보면서 이 자리에서 살짝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을 했어요. 거의 수수료 손절을 했고 사실 태경산업을 매매한 근거는 초전도체가 좀 빠지고 이후에 초전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빠질 때 그러면 맥신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에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손절을 한 거를 전부 다 이제 그 배로 다시 익절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어떤 자리는 아니에요.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고 어떤 비중 자체를 굉장히 줄여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기본적으로 오후장 자체를 그렇게 거래하는 걸 선호하지도 않지만 이런 종목을 뭐 오버나이트 할 건 절대 아니고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정말 이 안에서 시세 차익만 노리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권장할 만한 매매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오래 지켜봐 왔고 경험에 의해서 그냥 진행을 했던 것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줄이고 굉장히 짧게 손절을 바라보면서 아주 기술적으로만 그냥 대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변동성이 이만큼 커졌다, 변동성이 이렇게 좀 심한 장이다, 좀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하는 섹터는 우리로, 그리고 엑스게이트, 그리고 텔레필드로 이어지는 이제 양자 암호 관련된 섹터입니다. 사실 최근에 뭐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양자 암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슈 혹은 신기술 섹터들이 조금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우리로가 대장주를 하면서 거의 간발의 엑스게이트가 따라가고, 뭐 텔레필드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금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만 해도 거의 뭐 10개 가까운 종목들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양자 암호 섹터가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염수 같은 경우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순위로 좀 밀리지 않을까 싶고, 뭐 다만 이제 장 막판에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뭐 소금 관련된 직접적인 오염수와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체, 그래서 뭐 닭, 뭐 오리 이런 쪽으로 조금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순위긴 하지만 특정 섹터에 한해서는 조금 변동성을 더 가져올 수 있겠다 싶고, 뭐 이러나 저러나 0순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맥신, 초전도체 여전히 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가장 지금 핫한 거는 양자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양자 암호의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사실 장전에 예측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런 섹터들을 바라보면서 변동성이 항상 그 예상한 대로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장 초반에만 해도 제가 양자암호 자체를 예측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다음 날을 좀 기대하게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음 날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시장을 보면서 그때그때 장중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테마 장세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장 마감을 했고, 오늘도 하루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